안녕하세요. 지피지기 상담소 김현옥입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주제, 이제 오늘은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계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경계선이 없어, 저 사람은. 막 이런 이야기 우리 하죠. 네, 그 경계선 맞아요. 그 경계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뭐 욕심이 너무 많아도 그럴 수 있고, 성격이 안 맞아도 그럴 수 있고, 너도 잘못이 없고 나도 잘못이 없는데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원인 중에 많은 그 퍼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아, 이건 잘 알거든요. 근데 경계선의 문제야,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사연이 있는데 하나 읽어볼게요. 저희 남편과 딸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 딸은 대학교를 외국에 나가서 6년 동안 타지에서 홀로 살았는데요. 자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입고 나갔던 옷, 신발, 가방도 아무렇게나 어질러 놓고 이야기도 없이 친구들과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기도 해요. 30대가 다 된 딸에게 잔소리를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무는데 문제는 저희 남편입니다. 보통은 아내가 이러는데 이 집은 남편이 문제인가 봐요. 매번 딸과 부딪힙니다. 방 좀 치워라. 응? 샤워하고 화장실 이게 뭐니? 응? 일찍 다녀와. 누구랑 어디 있다 왔어? 몇 시에 어디 갔어?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사생활을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딸이 같이 사는데 애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입장 차이로 매번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죠? 뭐 이런 딸이 아니라도 우리도 집에 사는 우리 자식, 내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나? 시집 가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그럴 때는 막 뭐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죠. 응? 솟아오르죠. 근데 또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싫어해요. 짜증내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본전도 못 찾는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조금 높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놔요. 그리고 끝까지 그걸 간섭을 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버릇을 들이려면 유아기 때, 응? 아기 때도 화내서 가르치면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 어린 데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규칙적으로 입력을 시켰어야 돼. 입력의 시기가 다 끝난 애를 가지고 이제 와서 해봤자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걸 가르쳤으면 이게 지금 좀 안 됐다가도 결혼하면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내보니까 결혼하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관계에도 패턴이 있다. 근데 그 패턴은 원가족과 관계가 깊더라, 이거예요. 원가족과. 그러니까 가족과는 어떠냐면, 이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족이 원수다. 원수가 먼데 있지 않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자식과 남편이 싸우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거지. 자,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집에 있어. 아니,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그죠? 즉, 우리는 가족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요, 지구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지구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서 겪었던 일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되고 관계의 패턴이 된다. 이 말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은 감정의 반사작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너무 슬퍼요.
너무 속이 상해. 그럼 우리 딸에게 내가 엄마가 지금 속이 너무 상해, 엄마가 너무 슬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딸도 슬프고 가슴이 아파. 이걸 반사라고 해요. 반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족과 가족은 아무리 사이가 나쁜 가족이라도 우리 가족 해하는 사람 나타나면 다 기분이 나빠. 똑같이.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엄마 편이고 화가 나. 이게 반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족과 그 반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냐면 몸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감정의 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줄이 이어져 있어야지 통하는 거지. 따로 있으면 절연이죠, 절연. 절연체죠. 감정이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이 통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덜 통하는 집이 있어요. 자, 어떤 집이 더 좋을까요? 느린 집좀 낫지 않냐? 빠른 집보다. 이게 퀴즈인 거예요. 뭐냐면 이게 덜 전달되는 집이 건강한 집이에요. 네. 감정의 반사가 덜 되는 집이 건강한 집이에요. 알겠어요? 네. 네. 이걸 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연결되고 잘 떨어져야 돼요. 근데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 거리인데 분화가 잘 돼 있다. 그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하고 딱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잘 자라면 살짝 이렇게 떨어져요. 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줄로 연결돼 있지만 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은 되죠. 근데 이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막 어느 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낙심을 해. 그러면 이게 분화가 잘 된 집은 약간 그걸 받기는 해요. 딸이. 그렇지만 딸은 정신을 차려. 그래서 막 낙심이 돼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엄마에게 엄마, 근데 이건 이게 아니야. 엄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딱 붙어 있는 집은 엄마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때? 딸도 구덩이에 빠져요. 같이 빠져. 다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융합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융합이 돼 있으면 일단 타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은 가족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타인하고도 이렇게 붙어요. 조절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니 우리 가족하고만 붙어 있어도 참 괴롭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편하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치매 사정거리 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 입에서 막 공기도 나오고 침도 이렇게 튀고 다 이렇게 지금 저의 영향 안에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불편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 누구나. 내 옆에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탁 치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야! 옆에서 그럴 거 아니야. 왜 쳐? 막 이럴 거 아니야. 너 친 적 없어.
쳤어 어디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얽혀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약간 떨어지면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아예 딱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한 거야. 이것들이 우리의 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찰떡같이 붙고 어떤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나왔을까? 시집 온 지가 50년이 됐는데 우리 친정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왔을까? 부부 싸움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잖아요. 아직 시집을 안 왔어요. 아직 장가를 안 왔어요. 원가족에 찰떡같이 붙어 있고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이 말 하니까 이해가 딱 되죠? 예. 어이, 너무 공감하시네. 결혼은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 결혼을 했어. 외등마치 울렸어요. 마음은 엄마 걱정이야. 이게 융합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융합은 어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걱정이 많을 때. 내가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잘 살아. 둘이 나보다 사이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없으면 엄마 아빠랑 둘이 싸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떻게 떨어져 나와요? 내가 없으면 벌어먹일 사람이 없어. 어떻게 떨어져 나와요? 뭔가 편안하지 않는 가정일수록 붙어요. 붙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늘 배웠죠. 진짜 자기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응? 아빠한테 고생하고, 응? 돈도 없는 엄마, 어떡하지? 응? 그러면 내 목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엄마 돈 벌어서 호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뭔가 편안하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 그 집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분화가 안 되고 이렇게 붙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 집의 이야기가 끝났어도 사회에 나와서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적절히 거리를 두면 편안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붙는 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친해도 좀 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친하면 어떻게 친하냐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야. 여러분 아파트에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친한 집 있어요. 그 친한 집 비밀번호 다 공유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워요. 누가 나빠서 싸운 게 아니고 서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공유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너의 감정이 너무 나에게 와닿아. 아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나하고 친한 엄마가 자기 공부하면 나는 어떡해. 우리 둘이 하나잖아. 자기 공부하면 나는 어떡해. 나는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붙은 사람은 그게 진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짝꿍이 있어야 돼.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 화장실도 같이 가요. 운동도 같이 해. 항상 다녀야 돼. 그러면 진짜 나답게 못 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요. 자, 어떤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되게 성공한 아들이에요. 뭐 세상에 누구에게 내놔도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막
어머 그 집 아들 그랬어 막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은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이제 아들이 집에를 안 오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인데 전화를 해도 금방 끊는 거예요.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전화를 해요. 너무 화가 나 엄마가. 그래서 막 너희 뭐 응? 걔는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전화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엄마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극심하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냥 별거 상태예요. 너무 괴롭혀서 살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 경계선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우리의 숙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내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 이런 거죠. 자,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말을 던졌을 때 실은 분화가 된 사람들은 어떤 걸 던지면 이 중간 과정이 있어요. 던지면 봐. 이게 뭐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분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던지면 바로 심장이 꽂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바보같이라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게 내 거 맞아? 아니지. 아예 말을 좀 그렇게 하네. 응? 내가 조금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고 바보같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집사님, 에이 바보는 아니잖아 내가. 그러면 그 집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 자기 친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바보야.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분화가 좀 된 사람들이 타인의 말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때의 어떤 태도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바보같이 그렇게 해. 그러면 고개 그대로 바보야 내가? 이걸 묵상해요. 내가 바보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내가 바보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도 되게 흠 많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이에요. 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내가 한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한 말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지금 기분이 그랬어. 또 뭐 내가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가슴이 떨려요. 혹시 틀린 말 할까봐. 그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다 이거 하나님 말도 아닌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자신스럽게 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흔들 이게 융합된 인간, 경계선이 없는 인간의 삶인 거예요. 참 힘들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재밌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나 엄마 꼴 안 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럼 분화가 아주 잘 된 것이냐? 아니에요. 분화는 어떻다고 그랬죠? 잘 이어지고 잘 거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융합이 심하잖아요. 도저히 이 거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럴 때 반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단절을 했다. 그건 분화가 아니고 융합된 사람인 거예요. 융합된 가정에서 이렇게 단절된 형제, 단절된 친척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집에 거리를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융합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행복한 가족뿐만 아니에요. 행복한 직장 생활 반드시 거리를 만들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서로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나는 이걸 좋아해. 나는 이것을 싫어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명료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관계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말했던 그 엄마. 엄마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키워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그죠? 얘들이 함께 있어도 괴롭기는 해. 뭐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고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고 뭐라고 그러면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엄마가 그래요. 선생님, 옆집에는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애는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말을 안 들어요. 저 집에는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집에 상담받아야 돼요. 당신애는 너무 건강해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의사가 있잖아요. 그 집에는 엄마가 내려와 그럼 탁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제일 만만한 게 엄마지. 응? 엄마지. 엄마에게 엄마 나 안 가. 뭐 이런 소리 못하면 이 세상 누구한테 가서 엄마 나 안 가. 이걸 하겠어요.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맨날 전화하고 화를 내고 막 집에 가서 막 언제든지 밤중에도 가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제 명료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응? 이제 별로 남편은 마음에 안 들고 왜 웃으세요? 남편은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키도 크고 내 소망과 기쁨은 너에게 있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실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아들하고 붙어있는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엄마에게 싸워도 보고 막 전화도 끊어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자 엄마에게 당신이 적절한 경계선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세웁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엄마에게 화내지 마라. 그리고 자 직장에 있을 때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직장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엄마가 전화를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점심이나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려라. 엄마, 지금까지 직장에 일이 있어서 못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거 그냥 그렇게 해도 똑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점잖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라. 그리고 엄마가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지금 점심시간이라 동료들하고 식사해야 되니까 끊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 경계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싸워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받아도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안 맞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그리고 또 끝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정해요. 이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언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융합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융합돼 있는 딸이 데이트를 가요. 그러면은 몇 시에 만나? 어디서? 뭐 먹었어? 누가 돈 냈어? 막 이거를 그냥 자기니까 그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엄마 잘 만났어. 맛있게 먹고 데이트 잘했어.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개까지 다 말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경계선 다 무너뜨리고 대문 창문 다 열고 다 들어와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것 이상을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렇게 막 물어오면 삐지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그냥 대략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데까지 다정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경계선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무 화를 낸다. 그럼 좀 떨어져 있어. 한 일주일. 그러고 다시 전화를 해. 그리고 또 엄마가 막 화를 내면 좀 떨어져 있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살아요. 응? 못 산다고 하다가 뭐냐면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펄펄 뛰든 또 막 하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걸 화를 내지도 말고 딱 끊지도 말고 거리를 조절하면서 너무 힘들면 조금 당분간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막 화살을 쏴. 그럼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있다가 또 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얘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인지적으로 몰라도 뇌는 알아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명한 거리, 분명한 내 기준을 어디까지가 불편하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를 내 스스로 모른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명료하게 정하고 화내지 말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비난을 해도 그냥 봐요. 그 비난이 내 것인가 아닌가를 보란 말이죠.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내 방문을 막 벌컥 열고 들어와. 그러면은 엄마에게 말을 해야 돼요. 엄마, 노크해줘. 막, 나 사이에 막 저쪽 엄마가 화내. 그렇게 하면 엄마도 화나죠. 그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엄마가 화내도 엄마, 내가 집에 있을 때 편안하면 좋잖아. 엄마하고 있을 때 내가 편해야지. 근데 엄마가 벌컥벌컥 열면 내가 집에 있는 게 좀 불편해. 그러니까 엄마 꼭 노크해줘. 반복. 가족은 뭐라 그럴까?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근데 가족이라고 해도 그 누구라고 해도 여러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침범적으로 대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걸 고려해야 돼요. 왜냐? 자, 우리 엄마가 나를 계속 침범해요. 그럼 내가 파괴돼요. 내가 깨져요. 근데 이제 내가 깨지잖아요. 그럼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내 자신이겠지만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조절을 하는 게 엄마도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회에 있어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걸 잘 못하면 이제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직장에 가면 직장의 일은 어떠냐면 나를 향해서 계속 밀려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상관이 있어가지고 아, 얘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더 이상은 무리야. 이렇게 나를 책임지고 내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타인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걸 계속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밖에 나가서 이게 연습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떠냐면 다 죽겠어.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네가 좀. 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옆을 향해서 확장을 해요. 이거 네가 좀 해줄래? 네가 좀 해줄래? 이런 걸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밑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이거 좀 해줄래? 했어요. 근데 걔가 네! 과장님!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 할 수 있네? 이것도?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사람은. 근데 이렇게 또 주면 얘가 또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장의 속에서는 이 본능적으로 아직 얘는 여력이 있구나. 근데 얘는 싫으면 죽겠어요. 근데 얘는 집에서 엄마 말을 다 그대로 들은 애야. 엄마가 문 벌컥벌컥 열고 막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참은 애야. 그러니까 과장이 이렇게 해도 얼굴 한 번도 찌푸리지 않아. 그래서 어떠냐면 어느 날
사표를 냈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왜? 너무 힘들어서. 그럼 과장님이 깜짝 놀래. 왜? 나 너도 좋아하고 너 즐겁게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사표를 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경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밀려왔어. 그러면 나도 여기서 반동적으로 약간 밀어야 돼요. 과장님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이제 경계선이 있는 애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예, 과장님. 저도 할 일이 많은데 과장님 그럼 이거 할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이렇게 밀리는구나. 여기가 경계선이구나. 이걸 서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만나는 경계선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신입사원. 그런 분들이 사표 내고 와요. 상담실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특징이 그거예요. 사표 내고 나면 회사에서 다 난리나. 너무 좋아하는데 나 너. 난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죽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경계선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경계선이 없으니까. 근데 또 이게 더 힘든 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더 힘들어. 경계선을 만드는 게 이게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오른밤을 돌려대야지. 이게 경계선 없는 사람이 교회 오면 더 힘들어요. 한없이 일을 맡아. 아니 하나님 믿고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계선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료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 안에 늘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할만해?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힘들다고 다 모든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면 안 해야 돼. 왜냐면 얘가 깨지면 안 돼. 버틸 수 있을 만큼 하고 정말 힘들다. 그건 힘들다고 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쉼도 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다 하는 거 좋지도 않아. 왜?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융합된 관계는 불안과 갈등과 분노를 일으켜요.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융합된 관계, 삼각관계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조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빠져나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큰일 나요. 내비두세요. 여러분이 끼어 있어서 힘든 거예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감정적으로 이게 좀 말은 안 되긴 해요. 자동적으로 얽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의식적으로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얽히지 않도록 좀 떨어져요.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요. 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 싫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싫은 게 이기적이어서 싫은 것도 있지만 실은 내 속에서 울리는 비상벨일 경우가 있어요. 비상벨. 우리 막 연기가 나면 때르릉 하고 울리잖아요. 그거는 빨리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봐. 여기 비정상이야. 그런 거예요. 차를 타는데 이렇게 뭔가 빨간 불이 켜지면 그거는 빨리 이 차를 수리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바탕으로 내가 너무 싫어해? 그러면 고려하세요. 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지. 너무 내 안에서 뭔가가 불편해지면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걸려서 불편할까를 생각하세요.
자세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서로의 욕구가 부딪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조절을 하려고 보면 이 그 융합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버림받고 갈등이 막 엄청 커질 것 같고 막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별일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와 욕구를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 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이건 볼펜이야. 그럼 이거를 볼펜이야. 이걸 볼펜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걸 안테나로 보면 안 되지. 이건 비현실적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화내는 것, 화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크게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어려워지고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느낌인가? 현실인가? 조금만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너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게 내 느낌인가? 진짜 그런가? 타인이 나에게 나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엄청 화내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타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또 거절도요. 안 돼! 이런 거절이 아니라 100단계는 있어요. 거절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70, 80짜리 강한 거 쓰지 말고 10, 20. 정 안 되면 5라도. 5라도. 자, 보세요. 이거 해봐.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예! 이거는 뭐냐면 0이에요. 0, 거절이 0. 근데 5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그럼 5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알겠죠? 자, 여러분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거 이것이 사랑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네, 여기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